보디 리셋 전홍준 생명 리셋 저자 전홍준 박사의 전인치유 프로그램 1.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매일 1000번씩 말하고 상상한다.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생각과 말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풍요에는 경제적 풍요, 정신적, 영적 풍요가 있지만 다 성취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 풍요, 행복 세 가지를 함께 창조하기라는 주제로 얘기하려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겠죠. 의사가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법 같은 이야기나 하지 왜 풍요나 행복까지 다루나? 그래요, 뜬금없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가 행복해지면 낫기 어려운 병도 낫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삶의 풍요나 행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의사가 된 지 47년입니다. 많은 환자분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병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죠. 환자 대부분은 몸의 병이라는 고통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행복에도 문제가 있죠. 경제적 문제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서 멀어지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 삶에서 껴있는 고통의 한 단면입니다.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데 건강만 나빠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그 병 한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사고방식, 생활방식, 습관 등을 살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삶을 봐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병을 만들어내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계기로 삶을 어지럽히던 몸과 마음의 근본 바탕을 해결하면 병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됩니다. 둘째,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날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로워,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로워,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매일 1000번 정도 하면 됩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은 숨쉬는 행동, 먹고 마시는 행동, 활동하고 잠자는 행동을 하죠. 이와 더불어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등 관계 속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숨쉬기, 운동과 활동하기, 음식 먹기, 관계 맺기에서 나는 이미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임을 전제로 늘 행동하면 내 믿음은 커져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임을 믿게 되고 어느 순간 더는 과거나 미래를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늘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과거와 현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모두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강, 풍요, 행복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마음을 품고 나는 건강해, 풍요로워,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고 말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우리 육체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비춰주는 필름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날마다 마음먹은 생각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비극의 필름은 두고 스크린의 영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필름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 부정적인 말의 씨앗은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암시만을 말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숨 쉴 때 고요하고 깊게 숨쉬고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고 활동할 때 행복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잠잘 때 행복한 사람처럼 잠을 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한 사람처럼 감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양자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몸을 다루는 생의학과 양자 파동장을 다루는 에너지의학, 마음을 다루는 심성의학을 통합한 의학입니다. 양자물리학자인 데비드 봄의 양자물리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물리적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창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양자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건강해, 풍요로워, 행복해라고 말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여 의식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육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양자의학과 자연치유력을 키워라를 읽으십시오. 또 내가 쓴 책 중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과 비우고 낮추면 낫는다에도 수많은 환자가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숨쉬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깊은 호흡과 상상. 앞에서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믿음 위에서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기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4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호흡, 음식과 식사, 활동과 운동, 환경과 관계 맺기. 먼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호흡하기입니다. 숨은 그냥 저절로 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호흡이 그렇게나 연결될까 할 수 있죠. 우리는 숨을 쉽니다. 살아있으니 당연히 숨 쉬고 있죠. 하지만 숨은 쉬는데 제대로 호흡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숨 쉬는 것, 음식 먹는 것,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고 물을 끊어도 1주, 2주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어떻습니까? 숨을 못 쉬면
5분 이상 못 삽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이 우울하거나 하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생각하죠. 음식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숨을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깊은 숨을 쉬어 폐 아랫부분 횡격막 근처까지 공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얕은 호흡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 만성적 산소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이나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신경장애, 그리고 만성통증까지 모든 만성 질병이 세포의 만성적 산소 결핍과 관계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살면서 병이 생기는 거죠. 성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자폐증, 난폭한 행동 등도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성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의 방법은 무엇이냐? 어깨와 가슴을 뒤로 젖히고 척추를 세우십시오. 숨을 마시고 아랫배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쉬면 됩니다. 깊게 호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숨을 쉬고 있나요? 아주 얕게 쉬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해 봅시다. 어깨 가슴을 펴고 척추를 세우고 생기를 코로 깊게 빨아들입니다. 숨을 깊게 마신 다음 멈추고 천천히 코로 내줍니다. 또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아랫배까지 보내고 멈추고 또 길게 내쉽니다. 깊이 숨쉬기 어떻습니까? 깊은 호흡과 상상을 연습해 봅시다. 숨을 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멈추고 내쉬면서 건강해. 다시 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멈추고 내쉬며 풍요로워. 또 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또 멈췄다가 내쉬며 행복해. 또 깊이 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또 멈췄다 내쉬며 감사해.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건강해, 풍요로워, 행복해, 감사해. 우리가 숨을 마실 때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 같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생명체는 생명 에너지, 치, 프라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들이마실 때 생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요아킴 바우어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서 좋은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우리 몸은 건강한 세포를 창조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도 창조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의 생물학을 주장한 미국의 브루스 립튼 박사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코로 숨쉬며 생기가 들어온다.
이제 나라는 창조 공장에서 건강을 창조해서 날숨과 함께 내보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신념의 틀에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자원으로 써서 건강, 풍요,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온다. 내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생기가 들어온다. 여러분 모두 풍요로우세요. 생기가 들어온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8세기 무렵에 성자 샨티데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바보는 자기 앞으로 행복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행복을 밀어준다. 숨을 마실 때 무한한 우주의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건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제조 공장에서 건강을 창조해 날숨을 통해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또 여러분 모두 풍요롭게 지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이 우주에 있는 생명의 기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보인다고 허무가 아닙니다. 기운은 일종의 에너지 양자장으로 우주의 허공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생명 창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나의 상상과 믿음의 설계도대로 창조하여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게 건강, 풍요, 행복이면 그것들이 나가서 현실이 됩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잘 배출하고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음식과 식사. 건강, 풍요,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은 수십조 세포와 그보다 10배가량 많은 수백 개조 개의 미생물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 세포와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좋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생체 요소 5천여 종이 잠재 효소의 개수입니다.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처럼 어떤 효소로도 분화가 가능한 효소입니다. 이 잠재 효소는 우리 몸이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효소를 과하게 사용해서 잠재 효소를 고갈시켜버리면 수명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효소는 우리 몸의 생명력과 관계 있습니다. 과식하면 안 좋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병이 있으니 운동해야 되는 금지. 활동과 휴식.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건강, 풍요,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활동과 휴식입니다. 활동이란 운동과 일하는 것,
휴식이란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운동과 질병을 연결하는 생각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병이 있으니 운동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운동할 때는 어떤 운동이라도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하시고 그냥 즐겁게 하십시오.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니 즐겁게 놀아보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운동처럼 해도 좋습니다만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동산에서 해가 뜰 때 그 해를 바라보면서 숨쉬기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눈부시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마에 햇빛이 들어가게 하고 어깨를 젖히고 가슴도 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서 깊이 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때 맨발로 서서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매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상상으로라도 해보실까요? 햇빛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땅으로부터 생명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나쁜 에너지가 나갑니다. 먼저 깊은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이 들어온다. 숨이 차면 멈추고 상상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 숨이 차서 내쉬면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기를 빨아들여 가득 채운 다음 생명이 들어온다. 숨이 차면 멈추고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분, 15분 정도 매일 해보십시오. 낮에는 꽃 가꾸기,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식물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도 좋습니다. 배드민턴, 공놀이도 좋고요. 야생동물들한테는 병이 없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노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도 그 자체를 놀이나 오락처럼 생각하십시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곳에 공기가 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잠자는 동안 공기가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잠자리 환경도 야생동물들이 잠자는 것과 비슷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좋은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잠들기 전 하는 깊은 호흡이나 명상이 매우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깊은 호흡을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고 나서 잠에 들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진짜로 옵니다. 환경과의 관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면 좋을까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혼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과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지 말고 조화롭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관계가 단절될수록 또 갈등과 분노가 많을수록 병이 생깁니다.
화해의 언덕 오르기를 하면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 산책하면서 하는 훈련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두려움과 분노를 떠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낮 동안 화해의 언덕 오르기를 반복해서 연습했는데 두려움과 분노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는 밤의 고요한 공간에 홀로 앉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맹숭맹숭했지만 30분 집중하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웃음 치료도 추천할 만합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웃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올 때까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먼 커즌스는 불치병을 앓았지만 계속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불치병은 없다라는 책을 냈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감사와 기쁨, 행복감의 유전자가 공감하면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유전자가 공감합니다.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 유전자 활동이 달라지는 거죠. 분노와 두려움과 적대감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켜줍니다. 모든 병과 고통의 원인은 불화에서 비롯되는 듯합니다.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는 훈련을 하며 화목과 조화를 이루면 건강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에 뒤따르는 기쁜 감정에 내 몸의 유전자도 공감하며 몸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을 요약하면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모든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 풍요,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흙에서 나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과 흙 감사합니다. 우리가 쬐는 햇볕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밤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직장 감사합니다. 공동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